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거래와 상각에 대한 개념과 회계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사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거래입니다. 하지만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회계에서의 거래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재산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는 반드시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이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직원이 회유하는 것은 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로 인정되려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거래를 회계장부에 기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 그 영향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예를 들어 기업이 1억 원짜리 장비를 구매하면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졌다 같은 것은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 중 하나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건물을 구입하면 자산이 증가한다든지, 대출을 받으면 부채 증가, 투자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 이처럼 회계에서의 거래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합니다. 이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실제 이익이 가대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수익이 3천만 원, 비용이 2천만 원이라면 당기순이익은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 1천만 원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0원이 됩니다.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과장되거나 배당 가능 이익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에는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자산을 5년 동안 사용하면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합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남은 가치에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률 45.1%를 적용하면 첫 해에는 451만 원, 다음에는 남은 가치의 45.1%를 감가상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물류에서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액이나 정률은 법인세법 규칙을 참고하시면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5천만 원에 구입했을 때 자산과 부채의 교환 거래와 자산과 자본의 교환 거래 관계를 나타낸 사례입니다. 부채로 구입했느냐, 자본을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달라지겠죠. 감가상각비는 현금 입출금과 무관한 가상의 자산 가치 감소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동차를 매입 시 재무상태표는 자산에 차량 운반구 5천만 원이 기대가 되겠죠. 만약에 5년 가치가 있다고 보고 매년 동일한 가치의 감소가 발생한다. 즉 정액을 가정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12월 31일 자동차 평가시 재무상태표는 차량 운반구 5천만 원, 감가상각액 1천만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로 기재가 되겠죠. 감가상각 이외에도 대손상각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손상각비는 기업이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0만원의 외상 매출을 했는데 거래처가 부실해져서 50%만 회수 가능하다면 대손상각비 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이처럼 감가상각과 대손상각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거래란 기업의 재산 상태의 변화를 주고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사건을 말하고, 감가상각은 기업의 자산 가치 감소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으며 물류에서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불확실할 때 이를 비용으로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개념을 같이 익혀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